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사대강에 설치된 보해 해체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의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은 금호산업이 광주시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김한호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미국과 중국의 기록만 봐도 지시의 주장이 거짓임은 명백합니다. 광주 지역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가 영산강에 설치된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둘 다 해체할 수도 있고 둘 다 존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체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승촌보와 죽산보의 해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처지인 낙동강과 한강 대신 우선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가운데서 해체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해 수문을 개방한 승촌보와 죽산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확인돼 보 해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몇 개를 해체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위원은 승촌보와 죽산보가 모두 해체 대상에 들어갈지 두 보 중 하나만 해체할지가 관심인데 해체로 인한 편익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모두 존치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승촌보는 다리로 사용되는 점과 주변 농경지 지하수 문제 등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고 죽산보는 개방 기간이 짧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의 2개의 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를 존치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해체를 통해서 또 영산강 복원을 통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비롯한 또 물을 활용하는 이런 효과를 본다면 해체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 4차 회의에서 해체 대상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될지 존치될지 그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은 금호산업이 광주시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협상자 지위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은 감수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해당 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금호산업을 선정했다가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2순위였던 호반으로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북한에 남북 교육 교류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연대 모임에 참여해 양철식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위원장 등에게 항일 학생 독립운동 자료 교환과 공동조사, 남북 청소년 음악제 개최 등 6가지 남북 교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제안 내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장 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늘 광주에서는 구름만 많겠지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이 흐린 데다 공기마저 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한데요. 현재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 높은데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지 못해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벌인 5.18 망언 공청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다뤄진 5.18 북한군 개입설은 80년 5월 당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봐도 거짓이라는 게 입증되는데요. 39년간 수차례 근거가 없다고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진상규명 범위에서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김한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둔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국회에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39년, 38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솔찬히 많아요. 지시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 측 군사 움직임이 없었다는 미국과 중국 등의 80년 당시 기록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5.18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회의 내용에서는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현재 북한군의 부대 이동이 없고 침투나 공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합니다. 5.18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의 촉구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를 압박 중이었고 5.18 종료 직후엔 중국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침투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 책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됐고 김한원 씨를 앞세운 이번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광주시민 걸기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5월 단체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범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규탄과 함께 5.18 왜곡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집회가 끝나면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입니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서른 의원과 민병도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호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새 의원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게도 지만호 씨의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위 책임이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지역 스쿨미투 교사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건된 교사들 가운데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는 교사들만 기소됐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지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교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학교들입니다. 광주 남구의 이 학교는 교사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돼 이 중 2명이 구속 기소됐고 광산구의 이 학교는 입건된 교사 5명 중 교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을 수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입건된 두 학교 교사 21명 가운데 검찰은 9명을 기소하고 1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기준은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성장에 현저한 위험을 줬는지 여부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은 여학생에게 이름 대신 시스루라는 별명을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불러 놀렸는가 하면 교복 단추가 풀어진 학생을 지적하면서도 성희롱 발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과일을 빨리 먹는 모습을 보고는 첫날 밤을 운운했고 청소하는 학생에게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뻐서 봐준다, 여자니까 나에게 애교를 떨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은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쿨미투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고등학교의 교사 16명과 중학교 한 곳의 교사 3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서광주농협 입후보자 62살 박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합원 6명에게 현금과 과일 선물 등 총 12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선고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은 막연하고 생소한 단어가 돼가고 있는데요. 용기 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마지막 날 꿈의 종잣돈을 선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20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기 내서 꿈을 말하기만 해도 노잣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꿈잣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꿈을 공유하는 분들께 모두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중에 발표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으신 분께 꿈잣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년 정도 된 거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이라는 협동조합인데요. 20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배경이 누구든지 꿈을 함께 꾸면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20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굉장히 소문내고 이렇게 알렸더니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모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20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 같은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좀 꿈을 꾼다라는 게 좀 사치처럼 여겨지는데 저희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꿈잣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소정의 자금이 직접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어떤 분께서 그 17평의 오래된 아파트를 한 홀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만들자고 얘기가 됐고요. 1년 차에는 3명의 청년, 지금은 이제 2명의 청년이 살고 있는데 수익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꿈잣돈 프로젝트에 쓰자 해서 지금 2017년, 18년 2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하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수민이가 쏘아올린 작은 빵이라고 그 서수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독일 유학 중에 이런 식사빵을 만나게 됐고 광주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빵을 만들고 싶다. 우리 밀과 천연 발효를 사용한 식사빵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직접 스케치북에 본인 발표할 거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발표했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이렇게 맛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감을 많이 얻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꿈도 있으세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세요. 가장이신데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라는 꿈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여행을 다니거나 그렇게 한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책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본인만의 서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책을 꽂고 싶다라는 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꿈을 많이 듣지만 사실 그렇게 좀 중년들의 꿈을 들을 일은 더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그러면 이런 꿈잣돈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알려주세요. 카페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공간들에서 청년들과 좀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함께 좀 재밌게 즐겁게 살면 좋겠다는 바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꿈잣돈 프로젝트는 저희가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런 쉐어하우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지만 좀 어떻게 참여자들이 10만 원씩 내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내고 누군가의 꿈에 그거를 몰아주자, 뭐 이런 방식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 학교 공간을 바꾸는 사업인 아지트 프로젝트가 확대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90점에 달했다며 올해 14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사업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3월 초에 슬로건이 선정되면 5.18 행사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발표됩니다. 올해 기념행사의 기조와 방향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장성에는 아름다운 산도 많고 걷기 좋은 데크길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나들이 하기 좋은데요. 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장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성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래된 유적지면서 또 이밤산성, 또 전망대격인 또 갓바위를 둘러다보는 이밤산입니다. 호남 3대 산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밤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호남의 첫 번째 산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간직한 산성입니다. 네. 이 이밤산성은 삼만시대 축성한 곳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주요 교통 유용지로 사용되고 예로부터 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네. 이 산성 둘레가 5km 정도 되고요. 이 봉우리와 능선에 따라 쌓여 이렇게 둘려져 있는데요. 이 이밤산성 하면 실록이 우거진 봄과 여름, 그리고 단풍과 억새가 장관인 가을, 그리고 눈꽃이 별천지인 이 겨울까지 해서 사계절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오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떤 길로 등반하면 이밤산을 더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이밤산성 산행길 하면 이 전남대 수련원을 시작해서 계곡 갈림길, 그리고 또 이밤산성 남문과 북문, 갓바위를 거쳐서 전남대 수련원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한 8km 코스 있는데요. 이 코스가 3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고요. 그리고 전남대 수련원을 출발해서 이밤산성 남문을 거쳐서 한 6km 정도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가장 긴 코스를 다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남대 수련원을 시작해서 몽계폭포, 백암산 상황봉으로 해서 또 내장산 까치봉, 내장사까지가 16km 코스인데요. 네. 여기 완주하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아, 나는 너무 이렇게 산행은 싫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곳 전남대 수련원을 막 지나면 삼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에서 힐링하는 시간도 좋겠죠? 네, 화면으로 나오는 저런 곳들이 직접 가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고로쇠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밤산에도 고로쇠물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백암산과 이밤산 여기 숲에서 고로쇠가 지금 한창 채취 중에 있는데요. 이 고로쇠 수액은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여기에 또 각종 성인병에도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로쇠 수액은 무엇보다도 현지에 가서 이렇게 또 휴양림이나 그렇죠. 또 민박, 펜션에서 이렇게 즐기는 게 가장 제맛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여럿이 또 둘러앉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며 먹으면 정말 제맛이겠죠. 여기에 또 뜨끈한 온돌방에서 짭짤한 수전부리와 함께 또 먹는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둘러보면 좋을 만한 곳 한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밤산 자락을 내려와서 장송호를 끼고 돌면 이렇게 바로 예술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한 번쯤 시와 글, 그림으로 이렇게 접했던 어록까지 해서 갖가지 조각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안중근, 그리고 또 김구에서부터 또 헤르만 헤세의 작품까지 이곳에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술공원 하면 또 전망대 전경이 아주 멋진데요. 네. 이 전망대에 올라서 장송호를 내려다 보이는 풍광은 정말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움에 빠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조각공원에 있는 곳이 바로 시네마테크가 있는데요. 장성 출신의 임권택 감독의 수많은 작품들을 또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장성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장성원 맞습니다. 주변에 뭐 수변 데크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그 구름다리인가요? 네, 그것도 맞아요. 있고. 출렁다리. 예, 네. 출렁다리. 예, 이제 먹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가서 네. 또 먹을거리 좀 많을 것 같은데. 장성호 하면 갖가지 민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 민물을 곳곳에서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1976년 수몰된 이 장성호 하면 또 민물로 이렇게 메기와 붕어, 이렇게 쏘가리 등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민물을 매운탕과 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푹 끓여낸 육수에 또 여기에 시래기를 넣고 그리고 갖은 양념 고추장을 넣고 또 우리 전라도식 이렇게 매운탕이라고 하면 여기 이것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뭘까요? 글쎄요, 어떤 걸까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네. 이 들깨가루로도 넣지만 이 들깨를 갈아서도 이렇게 넣는데요. 이렇게 얼큰한 국물에 이렇게 고소함이 입안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죠? 네. 이렇게 장성으로의 힐링의 시간 이렇게 주말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환자가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난동에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목포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한 남성이 홀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10cm 남짓한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놀란 의료진들이 문을 막아서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흉기를 들고 횡설수설하던 남성은 곧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한번요? 내려놓으세요.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 5명과 의료진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분이 이렇게 칼을 들고 계셔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너무 몸이 떨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체포된 27살 A씨는 어려서부터 신장장애를 앓으며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난해 의사회에 보고된 것만 1000건 이상, 응급의료 의료진 10명 중 9명이 폭언을, 6명 이상이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사를 복행함으로써 생명을 다루고 있는, 촌강을 다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제이콥 터너와 김기훈 선수가 연습 경기에 출전해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일본 야쿠르트와의 연습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출전한 터너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150km의 강속구를 비롯한 다양한 구종으로 2이닝 동안 6타자를 삼진과 땅볼로 처리했습니다. 고졸 신인인 김기훈 선수도 볼넷 3개를 연달아 내주긴 했지만 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상근 부회장직을 폐지하고 직능별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이사회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여성체육 등 각 직능별 부회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광주형 스포츠클럽 운영 등 40개 혁신 과제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과 광산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정책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스마트화, 소상공인 경영 교육 등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질적인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성장별 계시는데요. 광주시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쌍촌, 금호, 하남 시형 아파트 3개 단지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외부 창호 등을 교체합니다. 또 노후 중소형 아파트엔 19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경비원 근무 환경도 개선합니다.